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그간에 제 영상을 보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좀 개인적인 건데 도대체 772가 뭐냐, 772 이런 질문을 세 분이나 하셨어요. 사실 이 772에 대한 뜻을 좀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777가 못해서 77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77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77한 게 굉장히 일도 거침없이 잘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그런 사람을 77 맞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리치남이라고 하시는 구독자님께서 그간의 제 영상 이제 ICF 그 단열 블럭이죠. ICF 공법하고 그 다음에 ALC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잘 봤다고 저를 너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여건이 되실 때 혹시 PC공법 또 콘크리트 패널 주택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해왔네요. 그래서 요 이제 시공 부분 단열, 마감, 접합부, 콘 이런 거 궁금한 게 좀 많으시다 그래서 제가 요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하고요. 지금 이 PC 공법이 사실은 토목 분야에서 더 많이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강남건영, 거기가 아마 제비표 페인트 그 계열 회사인지 강남건영이라는 데하고 전에는 사명이 사만건설, 사만까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마 바꿨어요. 언제? 그래가지고 삼환 ENC라고 거기서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대규모 건물이나 이 토목 분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PC 콘크리트에 대한 그 설계 기준은 KSD로 나갑니다. D가 이 세멘트 제품 계통이거든요. KSD 14206이가 하여튼 거기에 KS 규정에 이제 PC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그 규정이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전문적으로 보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RC 구조라 그러죠. RC 구조.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뭘 보강했냐면 철근 보강 콘크리트가 생략돼서 그냥 보강 콘크리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면서 습식 구조죠. 물을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이 좋고, 그 대신 이 콘크리트 구조가 자체 중량이 좀 무거운 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도 작용을 해요. 거기에 반해서 이 PC 콘크리트라는 거, 프리캐스트입니다. 프리캐스트. 캐스트라는 게 이 콘크리트도 캐스팅을 하지만은 녹여서 금속 같은 거 녹여가지고 주조하는 거 있죠.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드는 거를 전부 캐스팅을 한다 그럽니다. 똑같아요. 콘크리트를 또 틀에다 부어서 만드는 거. 근데 프리캐스트, 미리 만든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주택도 만들고, 아파트, 교량, 토목공사에도 쓰이고, 미리 제작된 그런 자재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콘크리트 제품, PC 구조, 프리캐스트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콘크리트와 다르게 일체식 구조가 아니라 조립식이죠, 조립식. 그래서 참고로 요 사진에 보는 거는 이 프리캐스트 이제 블럭 제품인데 기초 만들려면 또 거푸집을 대고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거는 밑에가 이렇게 넓게 바닥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진해력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압축을 가하는 게 이렇게 빼축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넓적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게 또 연약한 집안이라도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 그래서 요런 제품들도 나와요. 바닥이 확장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블록을 쭉 맞춰서 놓으면은 그냥 기초를 간단히 만들 수가 있어요. 나눠보면은, 프리캐스트 조립이죠. 조립 구조인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은 가구식 조립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미리 이제 가구식이니까 이렇게 막대기 형태, 기둥, 보, 이런 것들을 가구식으로, 길다란 부재를 다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만드는 이건 이제 가구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구조고, 이 사진은 이제 패널식 조립 구조입니다. 콘크리트 이렇게 판형으로 만들었죠. 벽체, 바닥, 지붕 이런 것들을 판형으로 만들어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패널식 프리캐스트
조립 공법입니다. 이 사진은 지하층을 만들 때 이렇게 개구부 창 구멍이 없죠. 그리고 조인트 부분, 이음매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게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지하 이제 벽이 되죠. 나중에 흙으로 메꾸고 조인트 부분에 방수를 하게 되죠. 코킹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주택인데 패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패널식 PC 구조. 그러면 이 프리캐스트 요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장점으로 볼 것 같으면 장점이 고품질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걸 일체식 구조로 만들면은 이 조건이 조금 열악하고 힘들어서 고품질로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그쵸, 주로 이제 공장에서 만들 것 같으면은 효율성도 좋고 품질도 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으면은 이제 작은 단면으로 부재 단면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고품질, 고강도, 또 정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단면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도가 같은 단면에 비해서, 일반 RC조에 비해서 강도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재가 또 얇아지고 가늘어지니까 어떻게 돼? 전체적인 건물 자체 하중이 좀 경량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조립식 구조의 특성이 뭡니까? 공사기간이 빠르죠. 장비들이 들어와서 크레인으로 조립을 착착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장점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단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특성이 있나? 이 하나의 부재 크기가 제한이 됩니다. 왜? 운반상 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요 PC, 프리캐스트 제품의 생산지에서 현장까지 운반을 해야 될 경우에, 그쵸, 뭐, 커다란 트레일러 같은 걸 운반을 하더라도 중간에 뭐 터널이 있다든지, 가는 길에 교량이 있다든지, 육교 같은 거, 또 뭐 전기줄 같은 거,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요 프리캐스트 조립 구조를 하기 전에 생산지에서 현장까지의 경로, 운반 경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반이 안 되겠다 하면은 방법은 어떻게 돼요? 현장 근처에 프리캐스트를 거기서 생산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 두 번째로는 이제 조립식의 특성이 다 그러는데, 이 조립 구조의 전체적인 강도는 어디서 좌우가 되냐 하면은 조인트에서 좌우가 됩니다. 접합부. 그래서 이 미리 만든 프리캐스트 이 판이 됐던 가구식이 됐던 이 조립 부분에서 정밀하게 되고 견고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접합부에서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 뭐 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열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같으면 단열재하고 이 프리캐스트 부재하고의 밀착, 틈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벽체라든지 바닥, 요 코너 모서리 부분에, 그런 부분에 특히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우레탄 폼이라든지 그런 충진재로, 또 이런 그 구조체의 충진은 그 몰탈 그라우팅 같은 걸로 해서 요 틈이 없도록, 특히 접합부 같은데 충진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운반하고 적재 쌓아놓을 때, 그 다음에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때 등등, 거기 이제 후크, 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프리캐스트에서 조금 발달하면은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프리 스트레스는 하여튼 요 이제 운반할 때, 또 쌓아놓고 들어올릴 때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프리캐스트 공법을 주택이라든지 적용을 할 때는 규격화된, 모듈화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대규모 큰 건물이라든지, 또는 주택 같으면은 대단히 이 동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데에 적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틀이죠, 틀을 제작하는데 한두 개만 찍어내고 말면은 그 틀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최소한 좀 대규모 또는 단지화된 여러 동에 같은 규격의 모듈화된 규격으로 해야지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또 주택 같은 거,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거, 뭐 연립 이런 데는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삼한 까뮤, 뭐죠 지금 이름이 까뮤 ENC, 거기서 아파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슬라이딩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이제 그냥 이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많이 안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뭐 단점으로 생각하면은 기계화를 함으로써 빠른 조립도 되고 장점도 되지만 현장에 크레인 같은 이런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뭐 위에 전깃줄이 많다든지 뭐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크레인 작업을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캐스트 건축에 대한 요 특성 같은 걸 지금 정리하고 보니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점보다. 그래서 지금은 이 건축 분야보다도 토목 분야에서 이 프리캐스트 공법을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좀 더 이제 이 어떤 제품의 품질 개선에 위해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프리캐스트하고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프리캐스트는 뭐예요? 미리 거푸집에다 부어서 만든 콘크리트 제품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이 되고, 프리스트레스는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 말하자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철선 또는 고강도 와이어선을 특히 휨을 받는 부재, 요 그림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다가 미리 긴장, 인장력을 가해주는 겁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은 이 프리캐스트 제품도 그렇고 프리스트레스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씁니다. 보통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제곱센치당 350kg, 300kg 이상 350kg 이런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이 청색선, 이번에 이제 청색선의 이번에 그 파란색 선이 일반 RC조 같으면은 거기다 이제 배근을 하면 인장철근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휨을 받는 이제 보가 됐던 슬라브가 됐던 위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보의 그 중립축 위쪽은 압축을 받는 거고 보의 아래층, 그러니까 이게 보라 그러면 위에서 힘을 주면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압축을 받는 거고 이쪽은 손바닥 부분은 늘어나고 찢어지려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제품이다 보니까 취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뚝 부러지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부분, 여기 인장에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철근으로 보강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RC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인데, 보다 발전을 해서 그 인장 철근에다가 아예 고무줄처럼 탱탱하게, 그 2번 그림에서 보시면 뭐예요? 양쪽에 그 파란색 그 고정쇠가 있습니다. 고정쇠로 딱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고무줄처럼 그 강철선을 당겨 놓고. 그러니까 미리 스트레스,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 원리는 그 고강도 콘크리트가 압력에는 충분히 지금 견디고 있어요. 견디고 있는데 상부에서 눌렀을 때 휘어지면서 인장 파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압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돌도 여러 장을 세워서 이렇게 들 것 같으면 압력을 꽉 주면서 들면은 들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압력을 안 주고 들면 마루를 무너져 내립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 3번이 이렇게 휨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2번 그림과 같이 파란색 선, 그게 고강도 뭐 철선, 와이어선, 피아노선이 됐던 그거를 딱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스트레스를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프리텐션. 프리텐션이 좀 더 기술이 좀 더 발전된 거라고 하나? 좀 더, 기술이 더 요하는 건데, 이 콘크리트 베드에서 이걸 이제 굳히면서 미리 고강도 철선을 이 압축 응력을, 인장력을 가해서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리텐션 방식이고, 포스트 텐션 방식은 같은 프리스트레스인데 그 철근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구멍만 나 있어요. 호스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와이어선이 배치가 되고 콘크리트가 다 굳은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스트레스를 당겨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스트 텐션 방식이에요. 어쨌든 뭐 그거 구별 없이 우리 건축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아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휨을 받는 부재에다가 고무줄처럼 탱탱하게 철선을 이렇게 인장 늘어나지 못하게 아예 늘어날 걸 대비해서 거기다 아예 딱 당겨서 고정시켜준다. 이게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거긴 해도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치남님의 그 질문에 이게 조금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요거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뭡니까? 뭐 건물을
그때 집을 한 100채, 200채 막 이렇게 질 때는 그걸 딱 이제 전부 패널식으로 프리캐스트 이 틀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량으로 모듈화된 거를 할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점으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한두 채, 뭐 몇 채 이런 거를 프리캐스트 방식으로 하려면은 조금 힘들어요.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대규모 그런 무슨, 상업 건물, 무슨 아파트형 공장, 이런 볼륨 큰 건물들을 할 때는, 예, 또 규격화 시켜서, 그쵸? 단위를, 벽판도 사이즈를 뭐 딱 정해가지고, 뭐 3m, 6m짜리, 그걸 뭐 수백 장 생산을 해서 쫙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모듈화해서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이 적은 그런 공사는 조금 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